안녕하세요. 애플에서 제공하는 UI킷 튜토리얼을 함께 학습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함께 학습하기 위해 공유하는 것이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UI킷은 애플에서 UI킷 튜토리얼스는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해당 링크는 유튜브 하단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UI킷은 이 UI킷 튜토리얼은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챕터 1부터 각 2, 3, 4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저희는 챕터 1 UI킷 에센셜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를 보시면은 UI킷으로 투데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텐데요. 먼저 앱을 시작하면은 이 리마인드 리스트가 생성이 되고, 이 리마인드 리스트를 누르면은 수정할 수 있는 화면과 또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섹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크리에이팅 어 리스트 뷰 넘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배울 현재 학습할 크리에이팅 어 리스트 뷰는 제가 미리 기존의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요. 먼저 앱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투데이라는 앱 아이콘과 함께 해당 앱이 되어 있고, 그 앱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그러한 구성이 있는 챕터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코드를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iOS 탭의 애플리케이션에 앱을 누르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고, 투데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앱을 생성할 텐데, 인터페이스는 UI킷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랭귀지는 스위프트, 따로 저장은 하지 않기에, 저장소는 없기에 넌, 그 다음에 유닛 UI 테스트 코드는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넥스트를 누르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폴더가 생성되는데, 저는 이 해당 UIKit Tutorials라는 폴더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이 부분이 섹션 1 부분입니다. 자, 섹션 2는 컬렉션 뷰 컨트롤을 추가하는 작업인데, 이 부분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먼저 뷰 컨트롤러에는 그냥 일반 뷰 컨트롤러가 있고 컬렉션 뷰 컨트롤러가 있는데, 컬렉션 뷰 컨트롤러의 예시를 이 해당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뷰 컨트롤러는 단순히 화면에 대한
뭐 단순한 정보들, 설정 화면, 로그인 화면을 표시해 주는데 주로 사용되고, 컬렉션 뷰 컨트롤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리스트, 목록과 같이 뭐 갤러리, 문서 목록, 사용자 목록 등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있는 구조들에 대한 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컨트롤러가 컬렉션 뷰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크리에이팅 리스트 뷰, 목록 뷰를 만들기 때문에 컬렉션 뷰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엑스코드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뷰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있는 뷰 컨트롤러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컬렉션 뷰 컨트롤러라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 메인 해당 화면에 드래그를 해서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컬렉션 뷰 컨트롤러가 생성이 되었고, 이 해당 컬렉션 뷰 컨트롤에서 이 컬렉션 뷰 셀을 삭제를 해야 될 텐데, 이 컬렉션 뷰 셀은 컬렉션 뷰 안에서 하나의 행들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저희는 현재 스토리보드로 할 것이 아니라 코드 베이스로 컨트롤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컬렉션 뷰 셀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앱 처음 시작 진입점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해당 컨트롤을 누르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뷰 컨트롤러에서 Is Initial View Controller 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이 화살표 진입점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메인 스토리보드 쪽에서 설정은 완료가 되었고, 시뮬레이터를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우측에 프로젝트에 해당 부분에 누르시면은 시뮬레이터가 나오고, 원하시는 시뮬레이터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이폰 15 프로로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행을 눌러보시면은 해당 시뮬레이터가 잘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섹션 2 Add Collection View Controller를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터 리마인드 모델, 이 리마인더, 알림 모델을 만들 텐데, 저희가 크게
UIKit의 디자인 패턴은 MVC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 MVC 모델이 뭐냐면은 모델과 뷰, 컨트롤러의 앞에 약자를 따서 MVC라고 하는 건데, 이 모델은 예시로 하나의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뷰는 그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곳,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뷰와 연결해주는 그런 핸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과 뷰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이 컨트롤 내에서 이 컨트롤이 이 모델의 데이터를 뷰에 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UIKit은 소위 말하는 MVC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모델 부분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투데이로 가셔서 커맨드 옵션 N을 눌러 새로운 그룹을 설정해 줍니다. 그룹명은 MVC 중에 모델로 설정을 하시고, 그 모델에 대해서 리마인드, 알림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커맨드 N키를 누르신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리마인더 라는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인 스트럭처 선언하고, 리마인더 라는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해당 구조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생성하면 됩니다. 먼저 타이틀, 제목, 그 다음에 듀 데이트, 마감일, 그 다음에 노트, 메모, 그 다음에 is complete, 완료 여부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해당 세션에서는 뷰 쪽에서는 해당 타이틀만 보여줄 거니까 밑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리마인더라는 구조체에 뭐 이런 변수가 있고 그것들을 만들었다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넣을 건데, if debug and if 하고 extension 리마인더 구조체를 확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스태틱으로 샘플 데이터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해당 샘플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해당 샘플 데이터는 이 비용 보고서 제출, 코드 리뷰, 뭐 새 콘텐츠 렌즈 수령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처음에 예시만 보여드리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마인더 데이터를 한 다음에
잠시만 화면 조절 좀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비용 보고서 제출, 듀 데이트는 현재 날짜로부터 예를 들어 800초 추가된 데이트. 그 다음에 MO는 영수증을 까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샘플 데이터라는 곳에 리마인더 데이터가 집어넣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샵 if 디버그, 샵 end if를 왜 썼냐면은 저희가 컴파일,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하고 나중에 앱스토어에 배포할 때 해당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이 해당 데이터들은 사용자들이 어차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외하기 위해서 앞에 구분을 하기 위해 if 디버그, end if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 할 때도 그렇고 배포할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스를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리마인더라는 구조체에 대해 샘플 데이터를 선언했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들을 하나씩 넣어 주었고, 이 adding time 인터벌은 현재 날짜에서 추가 시간 800초를 더하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섹션 3 Create a Reminder 모델, 리마인더 모델을 만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섹션 4 Configure the collection as a list. 컬렉션 목록으로 구성하기. 컬렉션을 목록으로 구성하기. 보시면은 해당 컴포지셔널, 그러니까 구성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해당 컬렉션 보기를 구성을 할 텐데, 먼저 섹션이라는 게 존재하고 해당 섹션 내에 그룹이 있고 그 그룹 내에 아이템을 만들 겁니다. 그게 하나의 컬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컬렉션 뷰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할 텐데, 저희 처음 설정할 때 컬렉션 뷰 컨트롤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코드 베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뷰 컨트롤러에서 이 부분과 이 메인 스토리 보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어줘야 되는데, 해당 부분을 이어주려면은 먼저 저희는 컬렉션 뷰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프로토콜을 컬렉션 뷰 컨트롤러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 모델을 리마인더로 모델명을 지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게, 알기 쉽게 뷰 컨트롤러를 리마인더 리스트 뷰 컨트롤러로 만들 텐데, 뷰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 리팩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리네임을 클릭하셔서 리마인더 리스트 뷰 컨트롤러 변경을 하시면은 뷰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명들이 리마인더 리스트 뷰 컨트롤러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스위프트 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고, 해당 스토리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이어줄 텐데, 그거는 이 메인 스토리보드를 가셔서 컬렉션 뷰 컨트롤러를 누르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 네 번째 탭에 커스텀 클래스명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해당 클래스를 변경을 했고, 그 클래스를 이 메인 스토리에다가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스토리보드에 이 리마인더 리스트 뷰 컨트롤러가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이 리스트 보고서 제출, 코드 리뷰 등에 대한 리스트, 이 목록 레이아웃, 이 목록들을 담은 레이아웃을 만들 텐데, 먼저 리마인더 리스트 뷰 컨트롤러로 가서 리스트 레이아웃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리스트의 레이아웃은 저희가 컬렉션 뷰 컨트롤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뷰도 컬렉션 뷰로 구성을 하고, 다음 내부에서 리스트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변수와 함께 UI 컬렉션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리스트 컨피규레이션이 이 리스트 이 레이아웃을 이제 그룹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해당 그룹 형태로 리스트 레이아웃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성 요소들을 추가할 텐데, show separator, 이 show separator는 이 구분자, 레이아웃의
레이아웃의 구분자는 펠스. 다음에 리스트 컨피규레이션의 백그라운드. 해당 이 리스트 뷰의 백그라운드는 따로 지금 설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클리어로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성된 거를 저희가 처음에 리스트 레이아웃이라는 메소드를 만날 때 반환값을 컬렉션 뷰 컴포지션 레이아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 해당 리스트 레이아웃이라는 메소드를 이 뷰디드로드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넣어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슈퍼 클래스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스토리보드에서는 이 부분이 앱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해당 클래스에서는 슈퍼 클래스 뷰 디드로드를 함으로써 여기서 뷰가 로드 된다 라는 시작점을 나타내 주는 거고, 이 시작점 이후에 해당 리스트 레이아웃을 보여주기 위해서 뷰 디드로드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뷰 리스트 레이아웃을 만든 다음에 컬렉션 뷰에서 컬렉션 뷰 리스트 레이아웃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실행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빈 화면이 뜨는데, 사실 만들어진 건데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클리어로 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한 다음에 커맨드 I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런 되거든요. 보시면은 블랙으로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 레이아웃에 대한 게 만들어졌고, 이 부분이 해당 섹션인 configuration, configure the collection as a list를 한 컬렉션을 목록으로 구성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섹션으로는 데이터 소스를 구성을 할 텐데, 해당 데이터 소스는 이 구성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해당 섹션 이 부분 안에서 예시 코드를 이 해당 리스트 안에서 각각의 이 부분을 셀이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셀을 만든 다음에
약간 셀에 대한 레이아웃, 셀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해당 셀에 대한 거를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소스와 연결되면은 해당 데이터가 변하면은 이 해당 뷰에서도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디페이블이라는 데이터 소스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섹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실전으로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먼저 해당 각 셀을 구성하기 위해서 셀을 만들어 줍니다. let 셀을 등록하기 위해 station.ui 컬렉션 뷰 해당 셀 구성 요소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뷰 리스트 셀이죠. 저희는 리스트로 구성된 셀이니까 UI 컬렉션 뷰 리스트 셀의 형태는 UI 컬렉션 뷰 리스트 셀로 만든 다음에 인덱스 패스는 인덱스 패스가 색인값,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이 셀을 데이터가 여러 개면은 셀 자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셀 레지스터레이션이 이게 지금 데이터가 9개니까 이런 식으로 9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코드가 길어지기에 하나의 요소로 만들기 위한 셀 레지스터레이션이고, 이 인덱스 패스는 각 그 셀에 대한 그런 고유 색인을 찾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셀에 대한 식별 값을 만들어주고, 당연히 이제 구성 요소니까 in을 사용해 준 다음에 그 셀에 대해서 셀 각각 항목에 대한 리마인더를 보여주기 위해 리마인더 아까 만들어놨던 샘플 데이터를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 셀에 대한 내용의 기본 구성 요소를 만들어줍니다. configuration 셀의 기본 콘텐츠, 기본 구성 요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해당 기본 구성 요소에는 보시다시피 이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제목은 이 리마인더 해당 부분의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으니 리마인더 타이틀로 만들어줍니다. 해당 리마인더의 타이틀. 다음에 그 요소를 셀에 할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셀에 대한 요소를 만든 거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코드를 봐보시면은 셀 레지스터레이션을 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는 각 셀의 셀은 이제 컬렉션 뷰 리스트 셀로 한다. 각각의 셀은. 왜냐면은 이 해당 자체의 컨트롤러가 컬렉션 뷰 컨트롤러이니까 셀도 컬렉션 뷰 리스트 셀로 가져간 다음에 셀이 여러 개 있어도 이 하나의 코드로 계속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셀에 대한 인덱스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인덱스 패스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아이덴티피어를 스트링을 형식으로 해서 해당 제목을 띄울 수 있게끔 만들어준 코드입니다. 이제 셀을 구성을 했으니 데이터 소스를 구성을 할 건데, 이 데이터 소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나중에 앱을 만들 때 불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변화했을 때 그 변화된 데이터들을 뷰에다가 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컨트롤 해줄 수 있도록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UI 컬렉션 뷰 뷰벌 소스 UI 컬렉션 뷰 디페이블 데이터 소스로 해당 데이터가 변경될 때 동기화 해줄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을 담아줄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만든 다음에 이걸 사용할 텐데, 지금 튜토리얼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강제 언래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애플 자체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또 이 코드 튜토리얼 이후에 해당 부분도 변경될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해당 셀 레지스터레이션과 이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똑같이 이 부분은 이제 컬렉션과 셀 차이기 때문에 컬렉션 뷰
식으로 인자는 같이 비슷하게 구성을 하고, 어떤 값으로 컬렉션 뷰 DQ 컨피규레이션 데이터 소스는 이제 셀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DQ configuration resolable 셀로 만들어 준 다음에 using은 여기 있는 구성한 셀 레지스터레이션, 그 다음에 인덱스 스페이스, 동일하게 아이템 아이덴티파이어,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데이터 소스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고 해당 셀 레지스트레이션 형식으로 이제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 부분이 이 컨피규레이션 데이터 소스를 구성하는 섹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음 섹션으로는 어플라이어 스냅샷인데, 스냅샷 적용하기. 스냅샷 적용하기가 뭐냐면은 데이터 소스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 디페이블, 이 해당 디페이블 데이터 소스는 이 디페이블 자체가 약간 변화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이거든요. 이 항상 변화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는 스냅샷, 직역하면 사진이잖아요.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데이터의 상태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해당 데이터 소스에 비용 보고서 제출, 뭐 코드 리뷰를 누르고 뭐 변경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코드 리뷰를 무슨 예시가 좋을까요? 코드 리뷰 완료? 코드 리뷰 완료라고 변경을 하면은 해당 데이터 소스는 변경이 되었지만 저희 유저들이 보는 화면에서도 변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스냅샷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변화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스냅샷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셀과 데이터 셀에 대한 구성 요소와 데이터 소스와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아마 빈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스냅샷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스냅샷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페이블 데이터 소스 스냅샷을 하나 만들어 주고, 똑같이 데이터 소스와 마찬가지로 스냅샷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미리 보기 예시가 제목만 찍었기 때문에 제목만 나오기 위해서 스냅샷 밴드 섹션 해당 섹션을 이제 첫 번째가 이제 0으로 시작하거든요. 샘플 데이터의 0번째, 그러니까 해당 타이틀을 찍어주기 위해 0으로 구성을 하고, 다음에 구성 요소를 담아주기 위해 리마인더 타이틀 구분하기 쉽게 변수명을 리마인더 타이틀로 만든 다음에 타이틀 제목을 만든 다음에 해당 부분에 이 해당 리마인더 코드 타이틀즈에다가 이 리마인더 샘플 데이터를 담아줄 겁니다. 그래서 all 리마인더 샘플 데이터를 포문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리마인더 타이틀에 이제 어펜드에서 각각의 제목을 담아주면은 이제 리마인더 타이틀즈, 그러니까 제목들의 샘플 데이터들이 담겼고, 그다음에 스냅샷으로 그 데이터들을 담은 다음에 스냅샷을 데이터 소스에 적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리마인더 알림에 대한 샘플 데이터에 대한 제목이 해당 변수에 담겼고, 그 변수를 스냅샷에다가 추가해 준 다음에 데이터 소스에 스냅샷을 적용해 줌으로써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빈 코드에서 실행 시 이렇게 데이터들이 뷰에 컬렉션 뷰 컨트롤러에 의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투데이에 대한 앱 아이콘을 적용해 줄 텐데요. 이 부분은 에셋의 앱 아이콘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튜토리얼의 해당 섹션의 최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은 스타팅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을 텐데, 여기에 앱 아이콘 샘플링 이미지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앱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크리에이팅 어 리스트 뷰 목록 만들기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저희는 처음에 프로젝트 투데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목록으로 리스트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해당 부분이 리스트 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뷰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제 컬렉션 뷰로 변경을 했고, 마찬가지로 스토리보드에서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에서도 변경을 했고, 스토리보드와 클래스를 이어줬고, 그 다음에 앱 진입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당 메인에 뷰 컨트롤러에서 is initial 뷰 컨트롤을 체크를 해줬고, 그 후 이 리스트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 해당 요 리스트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 리마인더 리스트 뷰 컨트롤러에서 해당 메소드를 선언한 뒤에 view did load라는 메소드 안에서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셀을 구성하는 셀 레지스트레이션을 만들고, 그 셀과 셀에 대한 데이터를 읽기 위해 데이터 소스를 만들었고, 사용자들에게 이제 해당 뷰를 보여주기 위해 해당 스냅샷을 생성을 해서 샘플 데이터를 담아줘서 데이터 소스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뷰가 보여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미흡하지만 함께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